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입니다. 해외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투자 방안과 길잡이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금융투자의 한민재 FA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의 한민재 FA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지난주 미국장은 또 한 주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장 한번 되돌아보고요. 이번 주에 있을 이슈들 그런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미국장이 금요일에는 좀 3대 지수가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따가 그 움직임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는 2600선을 돌파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 2642.22포인트의 장을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전일 대비 0.38% 하락한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기술주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태였고 좀 지금 조정을 받을 때도 기술주가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다우존스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24,231.59포인트의 장을 마감을 했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실 3대 지수가 좀 하락을 했지만 지난주에 발표했었던 경제지표들은 호조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뭐 개인 소비나 아니면 개인 지출, 뭐 그 소득 이런 부분에서도 시장 예상치를 약간은 웃돌지 못했지만 그래도 계속 확장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런 것들이 미국의 경제를 알 수 있는 그런 경제 지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PCS라고 개인 소비 지출이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연준에서 물가를 올리느냐,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척도가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또 미국의 3분기 GDP가 3.3%를 기록하면서 3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GDP 서프라이즈까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는 아직도 괜찮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더 괜찮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번에 있었던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미국장이 큰 폭으로 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금요일 상황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장 초반에는 좀 약간 등락을 거듭하면서 약간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지금 11시부터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네, 이때부터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스캔들, 네, 그런 것들이 예전에 지금 그 대선 캠프 때 있었는데요. 지금 다시 불거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좀 존재했기 때문에 미국장이 한순간에 좀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지금 다시 상승을 했는데요. 네, 이 이유까지 제가 뒤에 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러시아 스캔들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사람이 마이클 플린입니다. 그래서 NSC의 보좌관이었고요. 지금 이 러시아 스캔들의 중심입니다. 이 사람 지금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프 때 이런 러시아와 접촉이 있었다 그런 의혹들 계속 나오면서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런 러시아 정부 간의 내통 혐의를 좀 증언할 거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1시부터 좀 미국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나왔었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가 지금 뭐 탄핵이다 뭐다 이러면서 약간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트럼프가 약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그 FBI의 국장이죠. 코미를 좀 해임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코미가 이런 사건들을 좀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이 갔다. 근데 트럼프는 지금 다시 언론에 나와서 나는 그런 식으로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밝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주 장에서도 이런 러시아 스캔들이 좀 공방을 이루면서 증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큰 폭으로 하락했었던 미국장이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나왔었는데요. 그 이유가 보시면 지금 세제 개편안이 굉장히 꾸준하게 발뻗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상원에서도 통과를 했고 지금 상원 하원이 지금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원의 세제 개편안 통과를 위한 표결을 충분히 확보했다 그런 소식을 통해서 주가가 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었고요. 그러면서 주가 하락폭을 줄이면서 미국 증시가 좀 하락했지만 그래도 큰 폭으로 하락하진 않았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그 특징주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밀란이라고 나오죠. 네, 이거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티커 보시면은 MYL 검색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밀란 같은 경우에 미국의 제약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만 보셔도 굉장히 좀 사연이 많은 회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여기 갭 상승하면서 다시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좀 하락했었던 그런 이유들 중에서 미국의 제약회사들이 약간 뭐 그런 소송건 이런 것들까지 좀 분쟁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 회사가 최근에 실적이 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좀 하방으로 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난주에 특징주였었던 이 밀란이 왜 특징주였냐면 미국에 있는 아마존이 이 회사를 인수하겠다라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인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약간 풍문이 돌아서 이 회사가 지금 전일 대비 4.35% 상승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 회사가 진짜로 아마존에 인수가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좀 기대감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존 이야기까지 같이 해볼 건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아마존의 인수가 될 수도 있고 접촉을 했다 그런 밀란이라는 회사 4%나 급등을 했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대로 1.22% 하락한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 좀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나고 사이버 먼데이까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온라인 거래를 굉장히 활발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존이 좀 최대 수혜를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아마존 같은 경우에 매출액은 꾸준히 늘었고 최근에는 좀 이익은 빠진 모습입니다. 네, 그 이익 빠진 모습에서는 좀 아마존이 이런 식으로 신규 사업을 좀 공격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아마존의 이런 신규 사업들을 계속해서 진출해서 이런 것들이 좀 발뻗어서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존은 또 저희가 미래에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또 역시나 아마존 그런 4차 산업혁명에서도 선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월트 디즈니 말씀드릴 건데요. 이것도 제가 실적 발표까지 말씀드렸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실제로 월트 디즈니의 이 전 주가를 보시면은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었는데요. 이게 그 미국의 허리케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허리케인이 지나가면서 이런 디즈니랜드가 좀 개장을 못하고 휴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런 휴장의 영향 때문에 좀 이익이 많이 빠졌고 매출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에 또 ESPN의 중계권을 또 갖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ESPN의 시청률이 좀 최근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좀 월트 디즈니가 좀 주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하락하고서 꾸준하게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죠. 지금 또 월트 디즈니에서 영화를 또 준비를 하고 또 개봉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다시 허리케인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디즈니랜드도 다시 개장을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다시 좀 좋아지게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트 디즈니도 지금 보시면은 장기 이편성 올라가면서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조금씩 매수를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 보실 건데요. 유가 보시면은 WTI가 지금 또 월화수 좀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목금에는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유가가 지금 58.36달러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지금 일단 미국의 그 채굴 장비 보시면은 원유 채굴 장비가 2개 증가했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6개 증가했습니다. 네, 지금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이런 장비들을 다시 한번 늘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유가가 오르는 그런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달 30일에 오스트리아에서 회동이 열렸습니다. 네, 산유국들의 그런 감산회의 일정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오펙국과 비오펙국의 감산 합의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으로 유가가 다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내용 살펴보시면은 하루에 18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라고 합의를 했었고 원래 중요했었던 게 뭐냐면은 이게 연장이 되느냐가 원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 말까지 감산을 하겠다라는 게 연장이 됐기 때문에 유가가 좀 이런 부분에서 모멘텀을 타고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 복병이 바로 러시아였는데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러시아 스캔들에서도 뭐 그런 이슈가 있었지만 이런 유가 측면에서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원래 좀
동조를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조를 안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러시아가 원래는 6개월을 연장할 거다라고 선호를 했습니다. 이런 선호를 하면서 발언까지 했었는데 이번에 지금 9개월까지 연장을 하는 거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오펙 국가, 비오펙 국가가 모두 만장일치로 9개월 연장하는 거를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유가가 지금 58달러에 머물러 있고 이게 만약 60달러까지 간다고 해도 일단 60달러 이상까지 돌파를 하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기대감은 이미 유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런 채굴 장비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유가를 하방으로 빠뜨리는 그런 모멘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일단 60달러 정도까지만 일단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다음 주 일정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네, 월요일 보시면은 11월에 공급관리협회에서 뉴욕 기업 여건 지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화요일 날 보시면은 10월 무역 수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켓 서비스업 PMI 확정치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뭐 수정치, 전망치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확정치가 나오고요. ISM의 비제조업 PMI까지 같이 나오는 날입니다. 수요일 날 보시면 ADP의 고용 보고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3분기 생산성 그리고 단위 노동성 비용 이런 수정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화요일에는 또 석유 주간 재고가 나오는 날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유가 모멘텀까지 같이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7일 날 보시면은 지금 10월 소비자 신용 나오고 있죠. 그리고 11월에 챌린저 감원 보고서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지금 주간 신규 실업 보험 청구자 수가 나오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미국의 실업률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금요일 날 보시면은 10월 도매 재고 그리고 ISM의 제조업 PMI 같이 나오는 날이고요. 그리고 비농업 부분의 신규 고용 그리고 실업률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과 금요일 이런 실업률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에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예비치고요. 이 소비자 태도지수를 통해서 이 또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느냐 아니면 수축 국면에 있느냐 이런 거 또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주간 일정 보시면은 지난주보다는 좀 이벤트가 적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죠. 아무래도 지난주에 좀 발표를 했었던 그런 경제 지표들이 좀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또 연준의 그런 발언권이 있고 투표권이 있는 그런 인사들이 굉장히 청문회도 있었고 또 연설이 굉장히 많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FOMC 회의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연준에서도 좀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거다. 그런 가능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약간 주가가 하방으로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좀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또 완만하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큰 폭으로 좀 걱정을 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한 주간은 좀 세제 개편안 그런 거 뚜렷하게 나오는 거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트럼프 러시아 그런 스캔들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주간 일정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이었고요. 해외 일정부터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한민재 FA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